1억 내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오래 살면 좋은데 일찍 죽으면 안 좋아요.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 한 달 받고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받다 죽으면 내가 받던 연금액의 50에서 60%를 배우자에게 평생에 지급하는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미혼 배우자가 없죠. 자식 없죠. 부모님은 돌아가셨죠. 본인 연금은 못 받는 거예요. 평생을 불입하고 한 푼도 못 받는 전액 원금 손실이 발생.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들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평생 내고 못 받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우려가 좀 있어요. 사실 국민연금은 진짜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제도도 있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그중에서 원픽 1등이라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낸 돈 대비 엄청난 돈을 받아요. 실제로 지금 국민연금을 이제 수령을 앞두고 계신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 보면 한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불입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국민연금 불입한 총액이 얼마냐면 1억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도 국민연금 내왔는데 한 1억 좀 넘게 냈을 겁니다. 이분들이 국민연금 얼마 받냐면 한 달에 거의 200만 원씩 받습니다. 1억 내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1년이면 2,400만 원, 4년이면 원금 받고요. 10년 받으면 원금이 2배 받고 100세까지 살아버렸다. 원금이 한 7배에서 10배까지 받을 수 있는, 거기다 물가 상승률 연동해 주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이 이제 고갈되고 있는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 기금 고갈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 오래 살면 좋은데 일찍 죽으면 안 좋아요.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 한 달 받고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개인 자산은 내가 지정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 25세 미만 자녀, 세 번째 60세 이상 부모. 끝. 이혼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예요. 미혼 배우자가 없죠. 자식 없죠. 부모님은 돌아가셨죠. 평생 내고 국민연금 받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 끝.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받다 사망했는데 미혼이 아니라 기혼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받다 죽으면 내가 받던 연금액의 50에서 60%를 배우자에게 평생에 지급하는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내가 내 연금 부었는데 내가 받다 죽어도 받던 연금액의 절반 이상을 배우자의 평생에 또 주니 굉장히 좋은 제도가 유족연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즘은 맞벌이가 늘어났죠. 그리고 주부들도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자, 이럴 경우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두 분이 100년 해로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주려고 받더니 배우자가 본인 연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는 거예요? 둘 중에 큰 거 하나만 받게 됩니다. 사실 부인께서는 국민연금을 오래 내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은데 돌아가신 남편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많이 내었기 때문에 여기에 절반만 받아도 굉장히 크거든요. 남편 유족연금 받으려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본인 연금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본인 연금은 평생을 불입하고 한 푼도 못 받는 전액 원금 손실이 발생. 회사에서 반 내고 내가 반 내는 연금도 있잖아요. 네. 그런 연금을 들어서 이제 남편이 들고 있을 경우에 아내는 내가 연금을 안 들겠다라고 선택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의 특성상 공적 연금이다 보니까 내가 못 받고 사망했을 때 남은 금액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다면 상관없지만 혹시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거나 남편이 좀 오락가락한다, 그렇게 오래 못 갖고 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추가로 불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미혼, 이혼, 사별한 분들은 유족연금 혜택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분할연금은 뭐냐면 이혼하는 경우에는 내가 받던 연금의 일정 비율을 배우자에게 분할해줘야 됩니다. 국민연금도 결국은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할 때는 나눠 가져라는 겁니다. 혼인 기간 중에 부었던 연금액에 대해서는 반반 분할하게 돼 있어요. 이혼하면 분할해서 주게 돼 있는 것이고요.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60세 아저씨가 평생을 배우자랑 살았어. 사이 좋은 부부도 있지만 사이 안 좋은 부부도 있고 이제는 우리가 각자 삽시다. 잘 살다가 이제 애들 다 컸으니까 60세에 황혼 이혼을 해요. 이혼했어. 연금도 분할받기로 했어. 자, 그런데 이 아저씨가, 이 남편분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연금이 먼저 발생합니다. 이분이 2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연금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50%나 60%면 120만 원이 유족연금 지급되거든요. 배우자에게 지급하려고 받더니 배우자 있어 없어? 이혼했잖아요. 이혼했으니까 없어요. 만약에 재혼을 했다. 재혼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갑니다. 재혼을 안 했다? 그러면 유족이 없잖아요. 자식한테 가야 되는데 자식은 25살 넘었잖아요. 다 컸으니까 끝.
그러면 이 경우에 이혼을 하더라도 내 남편이 잘 살길 기도해야겠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분할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돌아가시면 상관없는데 딱 5년 사이에 그 사이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족연금이 수급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유족연금이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도 못 받고 분할연금도 못 받아요. 유족연금 중에 부모님께 드리는 연금은 주소가 같아야 된다면서요? 미혼이신 분이 국민연금 냈는데 안타깝게도 연금 받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유족연금 첫 번째 배우자한테 준다 그랬는데 배우자는 안 계시죠. 미혼이니까. 자녀한테 준다 그랬는데 자녀도 없죠. 그런데 마침 부모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러면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자식은 주민등록에 등재만 돼 있다는 사유로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께 지급될 때는 돌아가신 그 사람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사망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용돈이나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증거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으면 문제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 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 돌아가신 자식이 부모한테 정기적으로 용돈을 줬다라는 증빙을 제출해요. 이 유족연금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 내가 일을 안 해야 되는 건가요? 65세 넘어서 연금 받을 나이가 된 사람들은 유족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만약에 내가 50세에 사망을 했어. 내 배우자가 45세야. 그러면 50세에 사망했으면 배우자가 45세잖아요. 이래도 유족연금 바로 지급돼요. 65세가 되고 이런 거는 분할연금 얘기고 그래서 3년간은 무조건 줍니다.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제 사망했잖아요. 자기는 놀아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을 하러 나가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야 되거든요.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A값 이상의 소득이라고 하는데 2026년 기준으로 한 319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유족연금은 중단돼요. 그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중단됐다가 소득이 사라지면 다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65세가 되면 또 다시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이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장애연금이라는 건 또 뭐예요? 장애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을 불입하다가 혹은 국민연금을 받다가 장애를 당하게 되는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만큼 장애연금 받을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더 받는 건 아닌 거죠? 아니죠. 국민연금 내에 장애연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30살이든 40살이든 내가 일하다가 장애가 생기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장애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장애연금 받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네. 연금 받으면서 납입을 합니다. 나중에 65세가 되면 이제 노후에 받는 연금, 노령연금이 발생하겠죠? 두 개 다 받을 수 없으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라고 물어봅니다. 복지제도의 특성상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고 있지만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연금이 가는 것 좀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다른 소득이 또 있어.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너무 좋죠. 60세, 70세 어르신들이 계속 그냥 놀고 있는 것보다는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게 좋잖아요. 국민연금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국민연금 개시한 이후에 5년 동안 나가서 일해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깎아버려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는 평생 깎아버려요. 국민연금은 다행히 평생 깎진 않고 5년간만 깎습니다. A값 이상, 월 319만 원 이상의 소득 금액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깎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열받겠어요. 어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느냐? 근로, 사업, 임대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깎입니다. 그런데 안 깎이는 소득이 있어요. 이자, 배당 소득. 예금이자 받고 있고 주식 사가지고 그냥 배당 받고 이런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한 푼도 안 깎여요. 잘못된 제도예요, 사실. 이번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깎는 기준이 소득 기준이 월 319만 원 정도의 소득 금액 이하면 안 깎고 이상이면 깎는데 여기에서 200만 원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기준은 약간 좀 더 완화해줬어. 월 519만 원 이하면 안 깎아요. 좀 레인지가 넓어졌네요, 다행히. 그렇죠. 그냥 면피한 거지. 기준 자체는 사실 조금 근본적인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이라는 해가 중요한가 봐요. 이 이전에 낸 보험료는 과세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네. 무슨 얘기입니까? 알고 계실 게 있어요.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세금을 또 내요?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연금은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다 계신데 떼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정답이거든요. 세금을 떼고 내셨다면 국민연금 탈 때 추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는 거죠. 그 시점이 바로 2002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88년도에 시행됐는데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서 낸 돈에 대해서 소득공제 제도가 없었어요. 내고 끄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받은 월급으로 국민연금을 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내가 세금을 환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돈은 세금을 완납한 돈이 됩니다. 여기에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죠. 그러네요. 따라서 내가 국민연금 가입한 경력 중에서 2001년까지 납부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으로 받는 연금액에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이후부터는 소득공제 제도가 생겼어요. 지금은 연금 받지 않으니까 세금을 돌려주지만 30년 후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라 라고 해서 연금 탈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시는 거죠.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소득공제 받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는데 프리랜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쉴 수도 있는 것이고 집에서 살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을 2002년 이후에 20년간 불입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매년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애는 소득공제를 받기도 했고 못 받기도 했고 소득이 없어서 못 받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소득공제를 안 받았다면 그 부분 세금을 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발견하고 방송을도 얘기하고 공단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걸 제가 좀 지적을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서류를 띄워오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그 서류를 여러분이 띄워 가시게 되면 내가 국민연금 납입한 기간 중에서 소득공제 받은 해에는 과세하지만 안 받은 해는 면제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055년 정도면은 기금 고갈이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확정적이잖아요.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이제 약간 잘못된 뉴스인 거죠. 왜냐면 지금은 곳간에 기금이 쌓여 있어요. 지금 한 1,500조 가까이 쌓여 있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점점 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받아갈 사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2040년이 넘어가게 되면 내는 보험료는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 늘어나죠. 곳간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죠. 작년 기준으로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연금이 좀 개혁되면서 보험료를 올렸잖아요. 10년 정도는 더 늦췄어요. 2064년, 65년까지는 기금 고갈 늦췄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있는 곳간에서 주겠죠. 곳간이 비어요. 그다음부터 못 주는 게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적지만 그 돈으로 이제 줘야 되는 것이고 돌려받긴 해 거의. 맞아요. 사실 예. 우리가 무슨 뭐 다단계 피라미드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전 국민 다단계, 전 국민 피라미드 이게 사실 국민연금이에요. 조만간 밑장 빼기 하는 거예요. 밑장 빼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출산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아니라 국민연금 하락비가 와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연금이 어쨌거나 소중한 노후 대비 전략 아닙니까? 네. 세대에 따라서 어떻게 연금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내 나이가 40대 중반, 50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연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도 내가 무슨 뭐 집을 가지고 어떻게 불려가지고 뭐 주식 가지고 불려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꾹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아예 50, 60이 되면 지금까지 모아온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쓰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현실적인 고민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퇴직하기 전 달에 하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연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보고 있다면 얘기를 할게요. 2030은 연금 준비할 필요 없어요. 연금을 혹시 한다면 그냥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건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만 잘하고 딴 거는 하지 마. 지금은 할 때가 아니야. 20, 30대는 공부해야지. 몸값을 올려서 네 연봉을 지금보다 2배, 3배 올리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노후 준비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한 줄로 정리를 딱 해주신다면 노후 준비의 1순위는 국민연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연금 3층 포트폴리오를 잘 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지가 잘 돼 있는 유럽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에 태어났다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준비 안 해도 된다.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이상 이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수천 년간 강대국 사이에서 경쟁하면서 살아온 나라고 좁은 땅덩어리에 5천만이 지금 경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 내가 살 길, 내 노후는 내 스스로 준비하셔야지. 누군가 해주겠지, 나라가 해주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큰일 난다. 감사합니다.